창업 4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대의 기업을 일군 당찬 20대가 있다? 외모가 꾸는데 관심 많던 평범한 소녀. 요가 강사에서 CEO로 변신한 사연은? 일도 결혼도 육아도 똑 부러지게 해내는 슈퍼 워킹맘. 취미에서 시작해 창업까지 성공한 덕업일치의 표본. 신혜련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저는 이분 보면서 나는 20대 때 뭘 했나 이렇게 네. 되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스포츠웨어 기업을 이끄는 분이죠. 신혜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근데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네,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밤낮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열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가 강사에서 CEO로입니다. 예, 어쩌다가 이 CEO가 됐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요가 강사를 하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게 된 계기가 됐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가 강사를 하면서 요가복이라는 개념도 국내에선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또 네. 해외 브랜드 옷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쌌고 또 구하기도 쉽지가 네.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국내 브랜드 요가복은 체형을 보완해준다기보다는 체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이제 체형에 맞춰서 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사이즈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또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요가 강사를 하면서 요가복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찾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깅스를 이제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제가 이제 패션 쪽에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거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맨땅에 헤딩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굉장히 당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 네? 하나로 네.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게 처음에 보니까 이 취미로 이 요가를 하다가 네. 뭔가 전문가 길이 되겠다 생각해서 요가 강사가 됐고 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창업 생각을? 창업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네.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체형적으로 늘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내 체형을 이제 옷에 맞추기보다 옷이 나를 맞추는 옷이 내 체형을 맞춰줬습니다. 네, 아, 그런 생각을 아주 간단하네요. 네, 네.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옷을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옷이 내 몸에 맞는 네. 그런 옷을 찾다 보니까 창업을 생각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이 실제 이 제품에 녹여져서 나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요가복이라는 어떤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 자체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찾아다니느라고 이제 동대문 시장을 되게 무작정 동대문으로 갔다면서요? 네, 동대문 시장을 무작정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요가복 원단을 찾았는데 네. 찾기까지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원단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원단을 이제 다 샀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원단을 사고 그 원단을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제 공장을 찾았는데 봉제 공장 역시도 요가복을 해본 업체가 아니라 네. 레시가드라고 해서 이제 그 물놀이 할 때 입는 네. 옷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께 앞으로 요가복이 굉장히 번창할 거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다 팔 수 있다 어떤 이런 그런 포부를 보여드리니까 그 이제 사장님께서도 너무 고맙게 그러면 이제 옷을 후불로 받겠다 하셔서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원단을 사서 공장에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네. 옷을 만들 돈이 없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회를 거기서 했죠. 설득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말로는 굉장히 젊은 친구가 자식 같은 친구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너무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꿈이 네. 있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처음 옷을 만들게 되었고 되게 적은 수량이었어요, 사실은. 디자인은 한 48개 정도가 됐었고 수량으로 치면 한 디자인당 50장이 좀 안 됐었죠. 50장을 48종을 만들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많은 옷을 아무 판로도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팔았는지 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네. 이제 파는 어떤 루트를 처음이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요가원이랑 필라테스원에 무작정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5,600군데 정도 되는 전화번호를 엄청나게 뒤지셨겠네요. 네, 그 초록창에 치면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 새로운 요가복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런칭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한번 근데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요가원과 필라테스 업체는 제가 다 발로 가서 뛰면서 직접 방문 판매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차에서는 전화하고 이제 와달라고 부탁한 데는 또 찾아가고. 네. 그런 열정이 오늘의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객을 사로잡은 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취미로 시작을 했고 또 취미를 가지고 요가 강사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디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단순간에 인기를 끄는 그런 옷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또 디자인에 대한 감각 어떻게 익히셨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가복을 만들 당시에 내가 원했던 옷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바랬던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성과 디자인을 결합한 어떤 레깅스와 요가복을 제가 입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냥 만든 거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소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감을 얻었죠, 당시에. 네. 소비자도 정확히 그 니즈를 어떻게 보면 파악돼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들고 트렌드 분석과 기획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옷을 이제 뭐 만들고 많은 있습니다. 체계가 네. 짜여져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각 팀의 분의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 조율하면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제품이 네,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원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쓰거나 뭐 그런 게 없으면 네. 어떻게 이겨내기 위한 전략을 썼나요? 일단은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을 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소비자의 니즈는 대기업 브랜드 옷도 좋았지만 요가나 여성 운동에 특화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품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은 사실 해외에서 애슬레저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 옷은 굉장히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성이 입을 수 있고 여성이 운동을 했을 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원단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요가복, 필라테스 옷,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 첫 번째로 26종의 디자인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네. 꼭 이 21세기 원더우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21세기 원더우먼입니다. 이 24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요. 혹시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자금을 갚아야 될 정도로 되게 평범하게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물론 이제 응원과 어떤 사랑은 있었지만 제가 초기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살까지 모은 돈으로. 네. 그래서 그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었어요. 뭐 포장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택 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초기 비용을 아끼고 가면서
초기 생산품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결제로 봉제를 하다 보니까 이 후결제는 이제 곧 빚이잖아요. 저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갚아야 된다는 어떤 사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달리지 않았나. 네, 생각을 열심히 해요. 치열하게 사셨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앳돼 보이시는데 벌써 한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는데요. 네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기가 지금 이제 16개월 됐습니다. 네. 엄마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업하느라고 아이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항상 음식은 제가 하고 남는 네. 시간에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육아가 더 힘드세요? 아니면 사업이 더 힘드세요? 되게 많은 여성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육아가 더 힘들어요. 아, 네. 육아가 너무 힘들고 이거를 병행하는 이제 워킹맘이라는 어떤 단어가 네.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쉽게 와닿았었는데 워킹맘이란 정말 슈퍼 원더우먼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워킹맘들이 이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아이한테는 부족한 엄마로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자책감이라든지 어떤 되게 상실감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견디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아이를 떼어놓고 나와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또 요즘 20대들을 돌아보면 요즘 한창 취업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참 고민 많은 시기인데 가장 가까이서 그 시기를 겪어 오셨잖아요. 선배로서 20대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과정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제 많은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어떤 그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시작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요가복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도 저도 되게 많이 두려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막연하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첫 발을 내디뎌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작을 해버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초년,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제 또래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생각보다는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중요한 네. 얘기네요. 네, 일상의 관찰이 위대한 발명이 된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풍나무를 관찰하다 탄생했고요. 빨대나 종이컵, 청바지 등 지금은 당연하게 사용되는 물건들도 처음에는 사소한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위대한 발명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